이해할 수 없다. 이 놀라운 루카 돈치치,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모나 셸번, 팀 맥마혼.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에 댈러스에 있는 7개의 어센션 커피 매장 중 한 곳에 들어가면 바리스타들이 고급 카페의 시그니처 일본식 아이스 드립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키가 큰 유리탑이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커피에 질소를 넣고 컵에 붓기 전에 물이 걸러지는데 12시간이 걸립니다. 1월 7일 아침, 댈러스 매버릭스의 단장 니코 해리스는 레이커스의 단장 로 펠린카를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레나에서 불과 0.8km 떨어진 호텔 크레슨트 코트 로비에 있는 어센션 커피로 초대하여 NBA의 나머지를 뒤흔들 만큼 힘들고 섬세한 거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나서 레이커스와 매버릭스는 NBA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25세의 단연간의 MVP 경쟁자 루카 돈치치를 NBA의 빅맨 앤서니 데이비스와 맞바꾸는 것이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댈러스의 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팀 경기장 밖에 매버릭스의 전설 디르크 노비츠키의 동상 앞에 임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언젠가 자신의 옆에 동상이 세워져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선수의 트레이드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슬픈 얼굴에 이모티콘을 게시했습니다. NBA 전체의 스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거래에 참여한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정도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미리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팀원들에게 짧은 단체 문자를 보냈지만 해리슨의 전화에는 답하지 않았고 트레이드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집에 있었고 토요일 밤 뉴욕 닉스를 이긴 후 팀원들에게 축하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럼난 제임스는 에즈피엔의 샘즈 철아니아가 트레이드 소식을 전하기 몇 분 전에 펄린카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뉴욕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팀이 일요일 오후 캐벌리어즈와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던 클리블랜드의 매버릭스 호텔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트레이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그 전체의 임원들은 화려하고 스타를 중심으로 한 레이커스가 돈치치의 서비스에 입찰할 기회를 얻은 유일한 팀이라는 사실에 분노와 질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서부 컨퍼런스 임원 한 명이 에즈피엔에 말했다. 정말 놀랍네요. 동부 컨퍼런스 임원이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양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20년이 넘도록 레이커스의 상징이었던 고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신뢰를 쌓아온 두 남자 사이의 다소 직접적인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는 돈치치의 규모를 가진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정을 공개하는 것보다 그가 원하는 트레이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일찍 결정했으며 돈치치와 그의 에이전트가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또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팬 반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펄린카와 레이커즈는 이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새어나갈 수 없습니다. 숨 한 번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를 통해 여러 번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2011년 크리스 폴을 위한 악명 높은 실패한 트레이드는 라이벌 구단주들의 강한 압력에 따라 당시 NBA 커미셔너인 데이비드 슈테른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2019년 데이비스를 위한 장기적이고 서커스 같은 트레이드는 2018에서 19 시즌 후반을 망쳤고 매직 존슨이 레이커즈 사장으로 불명예스럽게 끝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작년에 제임스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로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한 소유자 간의 엄청난 논의는 결국 제임스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 모든 거래에서 외부 세력이 거래 과정을 훼손했습니다. 이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려면 그 범위가 작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이 이 매우 긴장되고 극도로 비밀스러운 과정을 실행하는 데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낀 유일한 사람은 펠린카였습니다. 리그 소식통에 따르면 제일런 후드 스커피노를 흡수하기 위해 2라운드 픽 2개를 수집하여 거래를 용이하게 한 세 번째 팀인 유타 재즈조차도 단식과 데이비스가 거래가 완료되기 약 1시간 전까지 거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레이커즈의 증오스러운 라이벌인 보스턴 셀틱스 출신인 재즈 사장 데니 에이인지조차도 로스앤젤러스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얼굴이 되기 위해 단식을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약 30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늦었습니다. NBA 역사가 바뀌려고 했습니다. 펄린카와 해리슨의 관계는 2003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둘 다 야심찬 젊은 임원이었고 당시 25세였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2002년 3월에 오랜 에이전트인 안텔렘을 떠났고 당시 텔렘의 회사 SFX에서 주니어 임원이었던 펄린카를 설득하여 그와 함께 떠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디터즈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스니커즈,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회사와 즉시 재계약하기보다는 프로세스를 개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나이키를 신었고 다른 날 밤은 리박을 신었습니다. 레이커즈가 3연패를 달성하도록 도운 후 그는 시장을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나이키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고등학생 선수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에 A팀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의 주니어 임원이었던 해리스는 브라이언트를 영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그해 모든 홈 경기에 참석했지만 브라이언트는 대체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의 끈기가 결실을 맺었고 2003년 여름 해리슨과 펠린카는 브라이언트가 나이키에 합류하는 5년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브라이언트가 그해 9월 콜로라도에서 한 여성에게 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결국 브라이언트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고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과 사과로 민사소송을 해결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펠린카와 해리슨은 브라이언트와 함께 공식 나이키 업무와 공동 가족 휴가를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언트의 측근이었고 브라이언트가 2020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비극적으로 사망했을 때 서로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리슨이 펠링카와의 프로 경력에서 가장 큰 도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한 서론입니다. 해리슨은 일요일에 저는 그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쉬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옳은지 여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전 매버릭스 오너인 마크 쿠반이 그를 나이키에서 데려와 팀을 이끌게 한 지 거의 4년 동안 해리슨은 돈치치를 면밀히 연구해왔습니다. 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슨은 돈치치의 재능, 정신력, 경쟁심을 존경했지만 조직의 다른 사람들, 쿠반이나 노비츠키 등 보다 돈치치에 대한 의심이 더 컸다고 한다. 단식은 세대를 초월한 슈퍼스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5시즌 동안 NBA 1군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통산 평균 득점 28.7점은 NBA 역사상 3위로 마이클 조던과 위체인벌린에 이어 3위입니다. 지난 시즌 그는 33.9점으로 NBA 득점 1위를 차지했고 트리플 더블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브라이언트처럼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임스처럼 자신의 몸을 성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돈치치의 코트 안팎에서의 습관에 대한 매버릭스의 좌절은 리그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감독 제이슨 키드는 돈치치의 컨디셔닝, 체중 변동, 심판과의 끊임없는 논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돈치치는 대체로 불평 없이 비판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결코 그의 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경기당 40분을 뛰는데 시즌 중에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작년에 한 팀 소식통이 에즈피엔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시즌 리그 최고 기록인 33.9점, 9.2개의 리바운드, 9.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MVP 투표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식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매버릭스는 주변에서 변화를 만들어 그를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8월 팀은 선수 건강 및 성과 담당전 이사인 케이시 스미스를 해고했고 그는 이후 제일런 브런슨의 뉴욕 닉스에 고용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후 매부즈는 스트렝스 코치 제레미 홀서펄과 매뉴얼 테라피스트 케이시 스팽걸러를 해고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단식이 드래프트되기 전부터 팀에 있었고 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돈치치가 최근 몇 달 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요라고 불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시즌 전 돈치치는 슬로베니아 국가대표팀 스트렝스 코치인 안제 마체크, 물리치료사 하비에르 바리오 칼보, 레알 마드리드 출신 영양사 루시아, 알멘드로스 등 풀타임, 바디팀을 고용했는데 이들은 그가 자비로 고용한 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돈치치가 더 건강해지거나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지는 않았고 팀 소식통이 이번 시즌 돈치치의 팀과 매버릭스의 스태프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내부의 좌절감은 커졌을 뿐이었다. 지난 6시즌 동안 돈치치는 평균 67경기에 출장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는 3년 만에 네 번째로 왼쪽 종아리를 다친 지난 6주를 포함해 27경기를 결장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결장하는 동안 체중이 늘어 팀 관계자들을 좌절시켰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말에 11일간 결장한 주된 이유는 오른쪽 손목 염좌 때문으로 돈치치가 260대 후반으로 체중이 불어난 후 체중을 줄일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해리슨, 키드 체제의 첫 시즌 초반인 2021년 12월에도 비슷한 결장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 위에서의 그의 활약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 순간에 1년의 훌륭한 활약을 펼치며 댈러스를 결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올스타 한 명이 에즈피엔에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나가서 매일 밤 9를 줍니다. NBA의 라이벌 코치는 매년 캠프에 올 때마다 그가 얼마나 멋진지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돈치치는 1월 말에 종아리 MRI를 받았을 때 255파운드였고 그는 보통 250, 255파운드 범위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매부스는 돈치치의 이상적인 체중을 245파운드로 생각했는데 이 체중이라면 돈치치는 민첩성을 극대화하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파워로 수비수를 괴롭힐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댈러스에서 가장 큰 변화는 쿠반이 2023년 12월에 팀 지분 대부분을 카지노 재벌인 에델슨 가족에게 매각하고 프랜차이즈 리더십을 팀 총재인 패트릭 듀몬트에게 넘기기로 한 결정이었다. 쿠반은 2018년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로 돈치치를 영입한 이후 돈치치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루카를 매부스에 남겨두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농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쿠바는 여전히 매버릭스 경기에서 거의 매일 밤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제 프랜차이즈의 의사결정 트리에서 제외되었고 듀몬트는 쿠반처럼 돈치치와 동일한 관계를 맺지 못하며 농구 결정에서 자신을 주장하려는 성향도 없습니다. 팀 소식통에 따르면 듀몬트는 이를 장기적으로 매버릭스의 재정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적 결정으로 여겼으며 데이비스가 팀의 문화를 선도하고 수비 중심의 새로운 정체성을 팀에 부여할 것이라는 해리슨의 비전을 신뢰했다고 한다. 단식은 이번 여름에 5년 3억 4,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는 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댈러스를 떠날 가능성을 모색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도시에서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팀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단식이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일요일에 우리는 격동의 여름이 될 수도 있었던 것보다 앞서 나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있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른 팀들이 그를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슈퍼맥스로 영입할지 말지 아니면 옵트아웃할지 말지.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즈피엔의 질문에 쿠바는 더 이상 자신의 팀이 아니라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다른 사람들과 조직에 가까운 사람들도 의견을 밝히는데 그다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루카를 트레이드할 리가 없습니다. 팀 소식통이 말했다. 대화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쿠퍼는 레이커스가 이 정도 규모의 트레이드를 마지막으로 성사시켰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2011년 후반에 크리스 폴을 뉴올리언스 호네츠에서 레이커스로 보내고 파우 가솔과 라마 오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패키지를 받는 세자 트레이드에 반대했던 구단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단주들은 소규모 팀에 대한 공평성과 스타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에 대한 결정을 통해 프랜차이즈의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커미셔너였던 데이비드 스턴은 이 회의를 철권 통치로 운영하면서 시바가 협상되고 있을 때까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화를 끄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턴의 교령을 어긴 사람은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니 버스가 NBA 이사회 회의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있던 아버지 제리 버스 박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이유 중 하나인데, 그녀의 형제 짐 버스와 당시 단장이었던 미치 쿠프차크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폴을 위한 트레이드를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알았다면 버스는 시바가 비준되고 모든 구단주가 스턴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까지 거래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스턴은 호네츠의 사실상 구단주로서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은 당시 25세로 지금의 돈치치와 같은 나이였다. 레이커스는 그가 브라이언트의 후계자가 되어 프랜차이즈의 얼굴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돈치치가 머지않아 제임스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대신 스턴은 이 거래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폴은 라이벌팀인 클리퍼스로 갔고, 레이커스는 브라이언트의 선수 생활 마지막 3년과 그 후의 3년을 브라이언트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추첨을 통해 뽑았지만 제임스가 2018년 FA로 레이커스에 합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레이커스는 트레이드가 끝날 때까지 트레이드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의 가치와 결과를 배웠습니다. 2019년에 그들은 다시 한번 힘든 교훈을 얻었습니다. 데이비스를 위한 뉴올리언스와의 협상이 장기간의 광경으로 변하면서 그들이 드래프트하고 키운 많은 젊은 선수들과의 관계가 좌초되었고, 데이비스와의 협상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레이커스가 제임스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에게 제임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의 트레이드를 환영할지 물었을 때 또 다른 거대한 트레이드가 무산되었습니다. 워리어스는 제임스가 그런 거래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거절했고 협상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해리슨, 듀몬트, 펄링카, 버스 외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스와 제임스를 대표하는 폴도 단식이나 그의 에이전트도 카이리 어빙이나 그의 에이전트도 아닙니다. 심지어 키드나 레이커즈의 감독 JJ 리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2021년 시즌 말에 팀 동료로 잠깐 활동하는 동안 단식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를 여기서 보낼 줄 알았고 여러분께 챔피언십을 가져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식은 일요일에 매버릭스 팬들에게 보낸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부상에서 NBA 파이널까지 여러분의 지지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제 기쁨을 공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들어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사는 그다지 외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비밀주의, 아니 어떤 개인들의 비밀주의, 심지어 위선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샤 돈치치가 슬로베니아어로 방송된 일요일 매버릭스, 캐벌리어스 경기에서 말했습니다. 이 경기는 아레나 스포트에서 통역되었습니다. 저는 루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루카가 댈러스를 매우 존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이 이런 대우를 매우 불공평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존중했고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병원과 고아원, 그리고 이런 모든 자선 행사에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이 그가 충분히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경기를 뛰었고 사실상 40분 동안 두세 명의 선수가 끊임없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는 패배했고 그에 대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부 개인이 매우 불공평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를 트레이드했고 당신의 행동을 고수하지만 변명이나 변명을 찾지 마세요.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돈치치와 그의 캠프는 댈러스가 그를 레이커스와 같은 목적지와 프랜차이즈로 트레이드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트레이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돈치치와 가까운 소식통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레이커스로 보냈는데 어디든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해리스는 펠링카와 처음 커피를 마실 때부터 이런 거래의 위험과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거래는 프로 스포츠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치적입니다. 모든 관계자에게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거래가 점점 더 현실화되면서 그 의미를 놓고 고심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여전히 커졌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주 말에 레이커스가 유타를 중재자로 영입하면서 거래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재즈는 후드, 스키피노를 2라운드 픽 2개와 교환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재즈 옵션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타는 토요일 아침 일찍 클리퍼스와의 트레이드를 완료해야만 다른 선수를 영입할 로스터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래의 마지막 부분은 레이커스와 닉스가 뉴욕에서 경기를 시작할 무렵인 토요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레이커스는 닉스와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드류 유뱅크스와 패티 밀스와 관련된 트레이드를 재즈에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맥스 크리스티가 일요일 아침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의 팀과 함께 돌아와서 자신이 트레이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재즈가 밀스와의 거래를 끝낸 직후 그들은 곧 하게 될 거래의 규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결과를 소화할 시간을 1시간 더 벌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2시 15분 동부표준시의 데이비스, 크리스티와 2029년 1라운드 지명권을 댈러스로 보내는 대신 돈치치와 포워드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는 트레이드가 성사되자 제임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의 트레이드 거부 조항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의 의지를 둘러싼 의문이 즉시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에 소식통은 적어도 이번 시즌에는 그 욕망이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리어즈는 워리어즈의 생각을 알고 있는 리그 소식통에 따르면 그를 다시 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수가 고려한다면 케빈 듀렌트와의 제외도 가능합니다. 제임스는 이번 여름에도 5,26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던 데이비스와 가까웠지만 돈치치의 경기에 대한 사랑에 대해 수년간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 트레이드는 또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서부에서 레이커스의 위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와 이번 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상당한 돈치치는 모두 슈퍼스타이지만 레이커스는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중간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답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돈치치가 매부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해리스는 팬들이 좌절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직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 좌절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미래는 3, 4년 후입니다. 10년 후의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저와 키드를 묻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묻을 겁니다. 루카 돈치치의 아버지가 레이커스 트레이드 이후 매버릭스를 비난하다. 루카 돈치치는 일요일 작별 인사에서 매버릭스 조직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된 후 팬과 댈러스 지역 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돈치치의 아버지는 매버릭스와 블록버스터 거래 처리에 대해 논의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샤 돈치치는 일요일에 슬로베니아 미디어 네트워크 아레나 스포츠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매버릭스의 위선을 비난했고 루카를 레이커스로 앤서니 데이비스를 댈러스로 보내는 세 개 팀 간의 트레이드를 조직하는 데 있어 비밀주의를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걸 이해합니다. 사사 돈치치가 아레나 스포츠에서 번역한 대로 말했다. 이 선수나 저 선수를 좋아하지 않는 건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비밀스러움, 아니 어떤 개인들의 비밀스러움, 심지어 위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루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버릭스의 단장 니코 해리스는 데이비스의 뛰어난 수비를 트레이드 이유로 꼽으며 수비가 챔피언십에서 승리하게 한다고 말했지만 돈치치의 다가올 계약 상황도 우려 사항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에즈피엔의 팀 맥마흐는 돈치치의 컨디셔닝에 대한 끊임없는 우려가 매버릭스가 레이커스의 트레이드를 요청한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치치는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22경기만 뛰었는데 주로 크리스마스 이후로 그를 제외시킨 왼쪽 종아리 염좌 때문입니다. 맥마흔의 소식통에 따르면 돈치치의 식단과 컨디셔닝에 대한 태만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조직 전체에서 엄청난 좌절감이 형성되었고 매부스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것이 그의 내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사 돈치치는 아들이 정규 시즌 70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평균 37.5분을 뛰었고 NBA 파이널까지 진출한 댈러스에서는 포스트 시즌 경기 22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평균 40.9분을 뛰었던 2023에서 24 시즌을 언급했습니다. 사사는 루카의 컨디셔닝은 작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그가 충분히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100경기를 뛰었다는 것은 2명에서 3명의 선수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사실상 40분 동안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타당했고 당신은 그에 대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개인에게서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를 거래했고 당신의 행동을 고수하지만 변명이나 변명을 찾지 마세요. 그게 다입니다. 돈치치는 일요일 아침 댈러스 지역 사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여러분께 챔피언십을 꼭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말했으며 매버릭스에서 선수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온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미국에 왔을 때 당신은 노스 텍사스를 집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단식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부상에서 NBA 파이널까지 당신의 지원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순간에 제 기쁨을 공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들어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식은 댈러스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77번 매버릭스 유니폼은 시즌 전반기에 엠베스토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요일 밤, 단식의 일부 아이템은 매부즈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매버릭스 팬들은 일요일 오후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센터 밖에 모여 이 거래에 항의했습니다. 시위에는 여러 팬이 장의사로 분장하고 관을 들고 있는 모의 장례식이 포함되었으며 한 팬은 NBA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쓰인 표지판을 들고 있었고 다른 팬은 린 매부스라고 쓰인 표지판을 남겼습니다. 해리슨을 향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남긴 팬들에 의해 파괴된 구역을 청소하려는 보안 요원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사사 돈치치 역시 아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루카가 댈러스를 정말 존경했다고 말했고 그 도시에서의 자선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루카는 엄청나게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누군가가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모든 이야기도요. 사사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루카가 댈러스를 매우 존경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존경했고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AP통신이 이 보도에 기여했습니다. 에즈피엔닷컴 기사. 끝디 앤드 마이너스